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요.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할 것인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카리스마가 있으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될 걸로 대선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었죠? 뭐 반반이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반반이었는데 김 대표님은 트럼프가 될 걸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시장의 모습은 트럼프가 되는 모습이었죠. 네,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지. 트럼프입니다.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으면 우리가 좀 의사결정이 쉬웠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언론에서는 뭐 팽팽하다, 그죠? 네. 뭐 박빙이다 이래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어쨌든 결정이 난 거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어떤 것이 핵심 변수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자,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리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장 트럼프가 되면서 걱정했었던 게 2017년 트럼프 집권 일기 때 2018년서부터 19년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 글로벌 시장이 네. 2018년에서 19년 그 1년 동안에 20%에서 30%까지 시장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23% 급락을 했고 네. 상해 종합이 30%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빠졌구나 초반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죠. 사실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시장은 이런 우려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 총격 사건 이후 그렇죠. 트럼프가 우위에 있었고 할 때마다 2차 전지가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왔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를 7월 11일부터 계속 하염없이 하루도 빼지 않고 외인들이 매도했었던 흐름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도 지금 원화 약세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 당시에도 원화 가치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재판되면서 진행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은 그 당시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트럼프가 될 줄 몰랐었던 상황이었고, 그땐 그랬죠. 그러니까 비주류였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관세 부과하면서 반영이 됐다면 이제 그 당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것을 보고 이번 우리 시장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부터 계속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선반영으로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반영이 일정 부분 이차 전지도 좀 할 거지만 그런 것들을 시장이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선반영을 한 거예요? 네.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 90% 정도는 선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2018년에 그 미중 관세 분쟁 이후 섹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았었던 섹터가 통신, 조선 이런 쪽 부분이었고 안 좋았었던 부분이 철강, 반도체, 증권 뭐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2차 전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30~40%딱 급락을 하고 그랬었어요. 섹터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수가 23% 급락을 하면 나머지 뭐 그렇죠. 종목들은 50% 빠진 거죠. 40~50%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실제 트럼프가 집권 일기 때 일기 공약을 뭐뭐 하겠다 해서 특히 이제 수입 관세 인상 부분 그때 이제 중국을 45% 부과한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실제로는 뭐 20%에서 25% 부과한 거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공약 이행률은 뭐 한 23% 정도밖에 안 돼서 높지 않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트럼프가 비주류였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레드 수입이기 때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공약 이행률은 더 높을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최종 목표로 하는 건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 강국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 인하, 그렇죠.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들을 보게 되면 상충된 부분이 맞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르는 거고. 지금 그렇죠. 뭐 0.5bp 비컷한 이후에 국채금리 더 올라가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 관세 10%에서 20%를 부과하고 중국에 60%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다 물가 상승 요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 협상
협상의 달인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주장하고 충격과 공포를 주면서 자기가 많이 얻으려고 하는 흐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시장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그래서 시장이 정말 네. 잔인하게 떨어졌죠 사실. 네. 네. 그러면 일단 미국 주식시장, 한국 시장 좀 따로 여쭤볼게요. 미국 시장은 뭐 자국 우선주의고 그죠? 예. 트럼프 되고 나서 뭐 트럼프 랠리도 있었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들로 적어도 일단 한국은 떼놓고 보는 거예요. 네. 미국 증시는 상승세가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부담스러우냐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의 네.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는 2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PER이 그러면 그 2000년 그 IT 버블 때나 그리고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확 풀었었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으로는 너무 높은데 그런데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나름대로 이 지금 규제 미국 완화, 시장에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할 말은 없죠. 그럴 때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죠? 그럼 이제 네. 미국 시장 정리하고 네. 우리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밸류로 보면 그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제 다만 뭐 싸다고 하는 게 사실 오른다는 걸 담보하진 않잖아요. 항상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삼성전자의 어떤 흔들림, 예. 그죠. 근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악재가 많잖아요. 예. 또 원화의 악세, 예. 그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대적인 펀더멘털 기준으로 보면 너무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그죠? 3부 4분기에 사실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45% 이상이 실적 쇼크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 이런 부분들이 뭐 보편적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칩스를 어떻게 하겠다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IRA 이 법안을 어떻게 하겠다에 따라서 지금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매듭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공포 이런 흐름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시장을 짓누르니까 쉽게 펀더멘털은 싸지만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시장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에 대한 계략적인 비유를 봤고요. 그럼 이번 섹션에서 어쨌든 뭐 여러 섹션 섹터를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어쨌든 많은 개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실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고 반등이 워낙 많이 사실은 고점에서 한 대략 50%씩 다 빠졌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올 차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알고 있었던 게 또 다시 악재가 나오면서 그저께도 급락했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자, 이게 참 힘듭니다. 네. 2차 전지. 제가 이제 6월 달에 여기 나와서 네. 방송을 할 때도 2차 전지 부분은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중국이 원체 공급 과잉을 통해서 지금 유럽 시장도 장악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하나 보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 그 캐짐 부분 뭐 그러면서 사실 실적도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2, 4분기도 그렇고. 근데 3, 4분기도 사실 소재 기업들, 양극재 소재 기업들이나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적자.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도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IRA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름 손을 보겠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감히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뭐 아수라장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형주가 뭐 LG엔솔이 그때 12% 예, 빠졌어요. 예. 뭐 보통 10% 아니 뭐 악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몰랐던 악재면 그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다 알고 있는 악재인데 뭐 트럼프 인수팀에서 이런 거 고려한다? 아니 그게 모를 일이야? 다 아는 다 거잖아요. 알고 있죠. 근데 주가를 막 10%씩 막 이렇게 빼버리는 건 과했잖아요. 그죠? 네, 너무 과했죠, 예, 예,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한데 그 과한 거를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바라봤을 때 가장 그거 한 게 제가 이제 낙폭과대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그 주식이 매도하는 세력보다 매수하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떨어져서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100%라면 전부 다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가격에서도 매도를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 부분은 오늘은 코스피 200 쪽에 외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거지 오늘 뭐 바닥이 나왔다. 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를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상당히 좋아했었던 쪽인데 이전에 제가 기억하시죠. 그죠? 네. 7월 26일 날 최고점일 때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부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걸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그죠? 예. 한때 그죠? 그쵸.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지금 매수 사인은 아니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하고 네. 악재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죠? 그런데도 선뜻 매수세를 이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왜냐면 이런 이제 트럼프 노이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여름에도 저점이 나왔는데 또 내려왔고 또 신저점을 깼거든요. 사실 신저점 안 깬 종목이라고 하면 LG 엔솔밖에 없어요. 그나마 LG 엔솔은 요번에 수급이 좀 그 들어오죠, 그죠? 수주 네. 뭐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뭐 그 LG 엔솔만 보더라도 뭐 포드에 10월 15일 날 13조 그죠? 네. 파우치형 배터리 공급하고 10월 8일 날 벤츠와 8조 그리고 7월 달에 르노와 4조 그리고 미국 리비안에 11월 8일 날 또 뭐였죠? 5년간 네. 67기가와트시 규모 뭐 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30조 원 넘는 수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네,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을 대신해서 LG 엔솔이 이 수지를 크게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분위기를 확 막 바꿔놨고 그런 흐름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결론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가격이라도 매도하는 것이 좋겠느냐. 네. 예. 그런데 혹은 사실 뭐 적어도 뭐 매수는 보류할 수 있겠죠. 뭐. 네. 예. 예. 매수 보류보다 음. 매도는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서 매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뭐 차트를 설명드리면 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저점을 내고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니 큰 의미는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악재 부분과 그게 이제 관세 부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IRA와 관련된 뭐 이런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미국이 제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기업이나 이 2차 전지 기업들을 모셔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의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부분이 저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 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18명의 그 공화당 의원들이 이 IRA 폐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상하원의 민주당과 이 공화당 의원수 차이가 몇 명씩밖에 안 됩니다. 과반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레드 스윕을 달성을 하면서 상하원까지 다 주무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보게 되면 대통령이라고 그 당의 뭐 모든 정책 의사결정을 다 좌지우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미국의 상원이든 하원이든 나름 그 자기네 이런 부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 흐름 부분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은 아니어도 그죠? 이런 악재가 막 한데 매도를 하는 그 타이밍은 이미 늦었지 않느냐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네. 사실 실적으로 보면 참 사기 어려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예. 그러면 정리가 됐고요. 당장은 그렇고
이제 그러면 좀 그런 걸 불확실성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해야겠네요, 그죠? 예. 사실 이제 불확실성을 확인하면 이제 살 때 가격이 좀 높게 그렇죠, 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데 높게 사더라도 저점이 나왔다는 걸 확인한다면 그건 안전 위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자꾸 떨어지는 칼날을 싸다고, 그죠? 싸다고 많이 그렇죠. 떨어졌다고 사면 사실 뭐 카카오나 뭐 제가 카카오를 좀 네. 미워하는데 그룹을 네, 네, 그렇죠. 예, 많이 내렸다고 예를 들면 NC소프트 이런 거 좋았는데 예. 싸다고 샀다가 한 거죠. 뭐 싸- LG 생건 이런 거 네. 그렇죠. 싸게 옛날- 사는 순간 어.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해야 되고 예.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뭐예요? 그렇게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본인은 그 좋다는 거 아니고 예. 자기네 쓸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입김도 이번에 강력할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예. 트럼프랑 친하니까 그걸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웬걸 뭐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냥 폐지하도 자기들은 예. 서바이브 하겠다 그죠.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거기에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네. 우리가 이 테슬라가 뭡니까? 이 트럼프하고 상당히 트럼프 당선의 뭐 1등 공신이다 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대로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하거나 또 행여나 중국과 관련돼서 뭐 이 중국의 진입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아버린다면 가장 피해 보는 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트럼프는 이 뭐 동맹이라든지 서방이라든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우대 이거보다는 그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이 뭐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흐름들로 갔을 때 뭐 일부 중국에 개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바이든이 당근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서방 국가의 부분에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흐름을 보였다면 트럼프는 채찍을 들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 그나마 중국은 중국권에서 놀고 그죠? 북미 지역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많은 것들을 트럼프한테 준다면 굳이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만 잘 되라고 보호해주고 중국은 계속 견제하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시장 전망 그리고 특별히 2차 전지 전략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